자, 저희 앞서 이제 K-팝 ETF로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희생양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가 아닌가. 우리는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한국 시장의 고민 더욱 좀 깊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개장 전에 어떤 핫한 이슈를 주목하면 좋을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소장님한테 또 혼나겠네.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예. 중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자꾸 이렇게 견제를 해야겠죠. 중국이 좀 여러 가지 반도체 굴기라는 예전에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약간 경쟁자로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보안 문제도 걸려 있고 엔비디아의 사실 엔비디아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맞죠.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얘기했지만 투자은행 제프리스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하라고 아마 얘기할 거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 기사 함께 보시죠. 자, 볼까요? 네,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이 기사 제목이요. 반도체 저가 매수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투자님도 한번 보세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굉장히 없죠. 위축되죠. 어딨나요? 자, 저희 화면으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준비 네, 중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 하네. 말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자, 이 반도체주의 악재가 겹쳤다.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유는 1번. 일단 지난 2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반도체 업종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네. 점.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가 부진해져서 이제 반도체 주식이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신저점을 경신하면서 추가로 25%더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기 맞아요. 때문이다. 10년 만에 최악의 경기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요. 자, 기사를 밑으로 쭉 계속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물론 이건 이제 기자의 어떤 뷰도 포함이 된 결론인데 악재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는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이다.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가가 턴어라운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릎에서 사라는 증시 경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주에 위축이 돼 있는데 이런 톤의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 투자자분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두 분 저희 도합 주식시장 참여 경력이 50년 넘네요. 50년이 넘는 우리들의 경력을 합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악재가 쏟아져 나올 때 반도체 주식 오히려 살 때입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바케. 케바케. 결론적으로 케바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냥 평생 주식이라는 게 없는데 100%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LG 생활건강조차도 그 오랫동안 가져오던 그 상승세가 꺾였으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나 원익 QNC 같은 종목 있잖아요. 그냥 평생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어떤 축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하락할 때 사면은 항상 올라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면은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년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가. 근데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평생 10년 선에서만 사면은 그냥 수익입니다. 10년 선에 닿으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2008년도 그랬고 2016년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그랬습니다. 굵직굵직한 어떤 세계 경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10년 선, 삼성전자가 망할 기업이라면 10년 선이 깨지겠죠. 삼성전자가 망할 기업이 아니면 10년 선에서는 항상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선이 하고 지금 이격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한 2년, 2, 3년을 얘기 드렸던 거고 10년 여기도 선, 10년 선이 뭐예요?
120개월 선이죠. 아, 예, 그러니까 연봉으로 저기서- 오면 10년 선이고요. 예. 얼마일까요? 얼마? 예. 10년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계속 변하니까요. 오늘은 지금 얼마나? 현재는 48,010원이지만 이거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겠죠. 10년의 이동 평균, 10년 동안의 가격의 이동 평균을 선으로 그려놓은 게 10년 이동 평균 선이니까요. 1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올랐죠. 그러니까 오르겠죠. 물론 이번 연도에 하락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 10년 동안의 평균이 오른 게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르다가 어느 순간 여기 부딪히게 되는 그 시점이 봉이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쯤 가서 어느 순간에 10년선에 닿는 문제가 그 어떤 스팟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인 상황이고요. 저번에 나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반도체 칩메이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원익 QNC라든지 그러니까 네.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뭐 소부장 이런 중소형주를 보자라는 시각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네. 아이디어는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근데 그냥 저는 평생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두 개입니다. 딱 원익 QNC. 리노공업. 리노공업과 원익 QNC. 그러니까 글로벌 1위를 해야 돼요. 글로벌 1위.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장 오늘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끄기 위해서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해석을 해 본다면 네. 이 엔비디아 악재가 네. 오늘 우리 반도체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당장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 어제 반도체, 또 예. 사실 미리 얻어 맞았죠. 예, 미리 얻어 맞아서 장중에 그래도 뭐 낙폭을 미국 시장에서는 회복은 했지만 대부분의 칩 메이커들이 특히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좀 낮춰버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매크로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고 중미 무역 갈등도 그렇고. 네. 근데 투자의 시계를 예. 굉장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예. 지금은 힘든 구간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1년이나 이제 지나서 보면 저 뉴스 나왔을 때 반도체 샀어야 되는데 라는 것도 항상 경험적으로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페이스에서는 그런데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은 자꾸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예. 내부적으로 견제하지 않더라도 매크로 상황에서는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거는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적으로 바닥은 잡아가더라도 상당히 조금은 또 제한된. 그러니까 좋게 보면 장기적으로 사모오는 구간이지만 나쁘게 보면 당장 수익이 내기는 힘든 구간이지 그렇죠. 않겠냐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드는 쪽의 논리는 PC 쪽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형 수요는 안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거다라는 반대 의견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비중이 너무 작고요. 적다. 그건 옛날에 구닥다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그 퀄컴이나 이런 데서는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TSMC에서는 대부분 휴대폰, PC용, 서버용을 만들지 자동차용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서 자동차가 안 나오는 이유가 TSMC한테 가서 자동차 것 좀 해주세요 해서 줄을 서 있는데 TSMC가 안 해줘요. 돈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해성 DS를 하셔야죠. 지금 미국에서도 NXP 세미컨덕스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 세미컨덕스는 20개월선 거의 밑에 10개월선에 딱 붙어 있고 엔비디아는 이 60개월선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퀄컴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퀄컴 같은 걸 팹리스라고 하죠.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이쪽이 지금 20개월선이 무너졌고요. 20개월선 기점으로 무너지면 대세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 TSMC 이거는 대만에 있는 거 했는데 ADR도 똑같아요. 20개월선 무너졌죠? 이거 파운드리죠?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로 설계도를 넘겨줘서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죠. 마지막에 파운드리도 포장을 하지만 포장을 하는 후공정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ASE 테크놀로지. 대만의 TSMC니까 같은 대만 계열을 밀어주죠. 그래서 대만 계열을 밀어줘서 ASE가 1위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포함해서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후공정까지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그 밸류체인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지가 않고 엔비디아의 영향력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엔비디아는
당연히 가상화폐 채굴 때문에 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이더리움의 채굴의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에는 반드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던 것이고 가상화폐 채굴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가상화폐 네. 가격이 안 좋은데 누가 채굴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예. 신장지구랑 스촨성 지역이 지금 중국 가상화폐가 저기를 받고 있거든요. 제한을.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력을 따지자면 그 삼성전자 3나노 발표한 거 있죠. 네. 3나노 지금 발표한 게 그 대상이 중국 가상화폐 채굴 업체였잖아요. 아. 예. 근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비메모리 모멘텀이 없는 거죠. 없네요. 3나노로 먼저 앞서갔다고 예. 했지만 그 좋아했지만. 대상이 퀄컴이 아니었다는 네. 일단 악재가 나오니까 그거죠. 반도체는 칩메이커 보지 말고 예. 원익 QNC와 리노공 보자라는 시각은 이제 좋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예. 해성 DS. 네. 네, 해성 자, DS까지. 미국-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 주제가 좋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모자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빚투 일명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주가가 예. 하락하니까 지수 자체가 또 이제 어떻게 급락을 보이니까 반대 매매 공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지금 굉장히 뭐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출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반도체 산업이건 뭐 러시아가 유가건 지금 당장 내가 대출 금리 갚는 게 너무 빠듯한데 변동금리 적용해가지고 가계대출 다 좀 있으시죠? 그렇죠? 있죠? 예. 가계대출 있으시죠? 변동금리로 하시죠? 아니요. 아, 고정금리. 초장기 고정금리입니다.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일단 굉장히 고금리로 대출을 소화하고 계셨겠네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초장기 장기로 몇 주택을 퍼센트세요? 샀죠. 몇 퍼센트? 거의 너무 뭐 개인 2.85? 겁니까? 1.85? 2.85요. 몇 퍼센트세요? 아니, 요즘 이게- 대출 금리가? 부동산 초창기에. 아니 제가 처음에 변동금리 적용했을 때 부동산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진짜 처음에 빚내서 주식 저기 뭐 집 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빚내서- 그때는 굉장히 욕을 먹었잖아요. 아. 그때가 막차였잖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맞아요. 근데 주제는 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매매 당할 만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뭐 금리가 네. 사실은 증권사 신용이자로는 지금 뭐 한 7, 8%이고 예, 뭐 다른 또 이자로 하면 10%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로 저는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변동금리가 예, 채권 적용이 추심업체 높아져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고려신용정보 같은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어요. 아, 네, 이건 예. 사실 근데 뭐 너무 많이 알려진 거라 사실 예, 뭐 언론에도 예. 많이 좀 발표됐고 오르긴 제가 뭐 하더라고요. 발굴한 건 예. 아니고요. 예. 다 그냥 알려져 있지만 쉽사리 손이 안 가는. 왜냐면 고려신용정보는 고배당주의고 하는 사람만 하는 그 주식이고 거래량도 없었는데 최근에 네. 와서 굉장히 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지금 이게 거의 이게 뭡니까? 거의 10년도부터 있나요? 고려신용정보가 지금 10년도부터 그려져 있는데 22년을 통틀어 가지고 그 모든 거래량을 다 합친 게 지금 2022년도 들어서 6월 달 한 달에 다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를 밑에 뭐 그 자막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나오죠. 여기 밑에 거를 싹 다 합쳐도 6월 달 거래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다 터진 거예요. 이 모든 거래량 합쳐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여기서 갑자기 이 종목이 이슈가 됐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채권 추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교대역 가면은 맨날 크게 써 있고 그리고 맨날 그 라디오 광고 엄청 나오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 지금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채권 추심 업무를 빌려서 하는 것들이 지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이게 개인 민사 간의 그런 것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싸게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주고 고려신용정보에 위탁을 맡기면은 고려신용정보가 대신 받아주면서 고려신용정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서 또 커미션을 떼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에 할 일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런 업체들이 뜬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삼성전자랑 카카오를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 2위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카카오는 지금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가장 많이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 좋지 않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 골고루 배분을 해놓으셨잖아요. 코인, 네. 주식, 부동산. 그래서 코주부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데 대부분 거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레버리지를 견디지 못할 경우에 견디지 못할 정도까지 만약에 시장이 다 밀어붙인다. 코주부가 전부 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등치 큰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 채권 출심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고려신용정보가 굉장히 지금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최근에 아무리 어려워도 태조 이방원 중에 완전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3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낭보를 올렸지만 한전 기술이 한국전력 기술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인데 이 한수원이 수주한 분야 또 원자력과 무관한 전력 계통이라서 정작 우리 업체들의 수혜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원전 확실한 투자처라고 믿었는데 이것 역시 수혜가 제한적인 것인지 어떤 해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태조 이방원은 순환매가 빨리 돌고 단체 줄넘기에서 이제 줄넘기 다른 애들이 다 참여한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다른 줄넘기로 가라고 하면서 제가 치과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예. 어제 뭐 태조 이방원은 이제 그런- 조금 좀 약간 단기적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그 아예 단체 줄넘기를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서 치과를 얘기 드렸잖아요. 예. 지금 치과 관련주가 그쵸. 오롯이 빛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그때 돌싱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돌싱 글즈나 나는 솔로다 돌싱 특집을 너무 매일 챙겨보기 때문에 거기서 인터뷰하는 거에서 저는 한 거거든요. 제가 뭐 돌싱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들어와서 이 남자다 싶어서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이성을 찾다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헤어지겠다. 뭐 그런 인터뷰가 거의 상당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때 뭐 원전주 그 얘기할 때도 원전주 돌싱 주식. 아니 원전주가 돌싱 주식이 된다는 게 아니라 태조 이방원이 다 지금 이제 이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네. 빠른 순환매가 도는 이유가 아주 조그만 이슈만으로도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으니까 확 뜨는데 제대로 뜯어 보면은 아닌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렇죠? 그렇게 수급이 확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면 다른 줄넘기로 가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순환매에 이런 빠른 순환매에 자신이 없으면 역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양광 풍력 옮겨 다니기 메뚜기를 잘하면은 선순환이 도는데 이 메뚜기가 한 발만 늦으면은 계속 역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원전은 아닌 거, 원전은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줄넘기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려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치과나 그 얘기를 네. 엔터나 이 얘기를 네. 했잖아요. 아, 엔터 쪽. 자, 그러면 예. 네. 저희 한전 기술이 엘디버 원전에 불참한다. 이게 우리 업체들의 수혜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원전뿐만 아니라 태조 이방원 전체가 지금은 좀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저희 그동안 시장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주식 혹은 태조 이방원과 같은 맷집 좋은 그런 버티는 주식들 가운데에서 기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이제 넥스트 태조 이방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소장님의 의견을. 네, 제가 뭐 그때 저희가 뭐였죠? LNG인가 에너지인가 다룰 때 뭐 나왔었지? 기억이 지금 확실히 안 나는데 네. 돌려봐야겠는데 그때 뭐 얘기 나오면서 무슨 수혜가 뭐냐고 했는데 저는 그냥 엉뚱하게 그냥 뭐 피팅이나 그래서 태광 그냥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태광이 이제 뿜었잖아요. 거의 뭐 저점 기준으로 60%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과열권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뭐 여러분들 뭐 MACD를 놓고 보셔도 되고 뭐 일목균형표에 무슨 양운에 닿고 뭐 그거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과열권 지표들 있잖아요. 대부분 과열권에 다 진입했는데 과열권에서는 신규 매수는 금지거든요. 보유자 분들이 이제 조금씩 팔아나가는 영역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9월 초,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그렇죠. 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또 뭐가 나오나요? 희한하게도 유가의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의 폭락이 나와버리면은 태조이방원은 전부 다 유가의 급등, 유가의 강세에 기반을 두고 탄생된 섹터들이기 때문에 유가의 강세가 소멸돼 버리면은 테마도 소멸이 돼 버리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를 단순 무슨 우리가 그런 뭐 ARS에서 던지는 그런 우리 테마 이런 거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듬감. 이런 식으로 5, 60%를 뿜었는데 바로 관성의 법칙에 따라 뭐 하루 이틀은 더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미 가열권에 진입한 가운데 더 밀고 나가죠. 그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왜냐면 9월 1일로 9월 달로 달은 바뀌었지만 같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봉은 새로 시작하지만 같은 주에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힘은 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뽑아서 2년 만에 찾는 고향에 돈을 가져가고 싶은 심리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 모멘텀 자체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로 원전에 미리 대한 옮겨가- 얘기는 좀 끝내고 지금 후발주자 섹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제 생각나는 거는 예. 뭐 카지노, 카지노. 뭐 보일러, 예. 그다음에 이제 했던 뭐 얘기. 소녀시대 이게 기억이 나는데 계속 예. 그걸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치과 관련주 얘기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보일러 얘기 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오늘 뭔가 하나를 지금 지금 바라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입만 또 쳐다보고 뭐,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일단 좀 기술적으로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올 것 같은 네, 느낌에 있는 거를 골라야겠죠. 네. 네, 그래서 저 지금 좀 생각해 볼게요. 좀 생각이. 네, 지금 갑자기 머리 회전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미리 뭐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어제 네. 말씀하셨던 예. 섹터들이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일본 여행객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뭐 PCR 검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결국 매출이 올라가고 조금은 눌렸다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쪽의 얘기를 해주신 게 카지노였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덕질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SM이라든지 엔터였고 보일러를 얘기해 주신 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었죠. 태조 이방원 얘기하면서 이제는 좀 4인 가족이 그래도 틀긴 틀어야 되니까 뭐 창호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보일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더 뚝심 있게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많은 또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 원전 주식은 첫사랑인데 자꾸 돌싱으로 미워하지 말라. 첫사랑과는 잘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계속 가져가야겠다. 네. 그 유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토론도 있어서 우리 저희 팀장님이시자 네. 우리 앵커님이신 신중호 애널리스트께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태조 이방원은 뭐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가 상승이 나오면 태조 이방원이 시세가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는 에너지 자리 그리고 정부의 정책 쪽에 대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물론 실제 수혜를 찾는 부분 우리가 이제 9월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예. 이제 아마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예. 그 안에서 조금 더 수혜가 되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 다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중에서도 실제 수혜가 나오는 종목들이 10개 중에 이제는 뭐 8개, 7개, 6개 줄어드는 과정이라서 이 테마가 끝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안에서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현상이 왜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끝났을까? 예. 네, 그거는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번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분도 모셔왔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봤지만은 네. 이런 뭐 실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쪽, 뭐 이를테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세가 조금 둔화됐을 때가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거의 시간이 이 앵커님이 옆에 들어오신 거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자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태조 이방원 유가의 바탕을 둔 게 맞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 안에서 사이클에 따라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초장기 얘기로만 갖고
무조건 보유하기는 힘들어요. 삼성전자도 평생 오르기 때문에 사면 좋지만 3년은 누구나 기다리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치과 얘기나 뭐 보일러 얘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얘기를 빼놨네요. 지금 바이오? 예, 그렇죠. 본격적으로 바이오 학회들이 대면으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유럽에서도 예, 원래 열리죠. 호텔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거기서 기술 수출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의 중심은 결국 바이오 시밀러로 커온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이 아니라 바이오 베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베터에서 우리나라가 셀트리온이 바이오 베터를 만들고 이러면 좋겠지만 오리지널사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사의 반격.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맨날 무슨 냄새를 풍기면서 세계 1위에 무슨 신약을 출시하고 이런 거. 거의 그냥 99.9% 그냥 주가의 그 띄우기를 위해서 약간 블러핑하는 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럼- 바이오가 어떤 거에 그렇죠. 집중하는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그러면 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 네. 니치 마켓인 거예요. 네. 거기서 만족을 하셔야 돼요.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크죠. 네. 오리지널 사랑 바이오 베터를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의 그 싸움에서 네.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 같은 종목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ADC 기술을 갖춘 레고캔 바이오나 알테오젠, 아니면 NK 세포를 뽑아내서 증식하고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NK맥스,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가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까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노바티스의 킴미아라는 기적의 신약 카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건 NK랑 그 뒤에 나오는 항암 백신, 항암 바이러스, ADC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한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네. 가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업체는 얘네고, 만약 활용 정점을 찍는다면 9월 말에 신라젠이 만약 거래 재개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바이오주 투심이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일날 거래 재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거래 재개가 된다면 바이오주는 모두 폭등을 할 겁니다. 그 지금 위치 에너지가 엄청나게 낮은 상태이고요. 네. 바이오주 그리고 이제 뭐 면역 NK맥스가 제가 딱 듣는 생각은 저희가 또 레포트도 나왔고 해서 예. 관심이 갑니다. 예. 막판에 이 열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 바이오주에 대한 게 9월 달에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